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ICT 마케팅 분석 13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학생 여러분, 바이러스 조심하고 있죠? 예,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비대면 강의는 그래서 기말까지 계속되고요. 기말고사도 비대면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직접 실습을 안 해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 잘못 나왔네요. 여기 10장입니다. 그래서 10장을 우리, 지난 시간에 못 묻혔는데요.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리포트는요, 우리 힙합 노래 가사를 가지고 워드 클라우드를 한번 만들어 봐라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요거 워드 클라우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들 했죠? 예,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대로 실습을 했으면은 뭐 하등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못다한 텍스트 마이너닝 마지막하고 지도 시각화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텍스트 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바가 설치되어야 된다 그랬죠. 이건 뭐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쓰는 개인 컴퓨터라면은 이게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나중에 자바 언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를 사용할 수 있는 패키지 RJava, 그 다음에 메모아이즈, 그 다음에 KONLP 이런 한국어 언어 분석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들을 여기 보면 다 로드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안 썼는데요. 인스톨하고 로드하고 인스톨하고 라이브러리 로드하고 인스톨하고 라이브러리 로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DPLYRM이죠. 그 다음에 이게 사전도 우리 사용해야 되니까 이거 설정됩니다. 이게 지난 시간에 이게 필요한 준비사항이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했냐면 워드 클라우드를 할 수 있는 패키지 설치하고 라이브러리 등록하고 그쵸. 그 다음에 R 칼라 프리어 있죠. 요거. 예, 그래서 요것도 패키지도 우리가 인스톨하고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들을 다 우리가 등록을 했다.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 실습할 단어가 국정원 텍스트 마이닝입니다. 국정원이 뭐 하는 동네는 다 알죠? 예. 이 국가정보원이라는 동네가 대선 개입을 했다고 해서 지금 유죄 판결도 이미 다 나왔죠. 예, 그래서 이게 대선에 어떻게 구입했냐면 이게 여론 왜곡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야당을 비판하고 여당 후보를 옹호하는 그런 트위트들을 대량으로 살포를 한 것하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한테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 6월에 우리 뉴스타파라는 독립언론에서 이거를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를 해서 엄청난 사회적 파문이 일었죠. 그렇죠? 예. 요즘 시끄러운 윤석열 검찰총장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사하다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총장까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국정원에서 트윗을 약 3,744개의 트위트를 날렸다 그래요. 이건 뭐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전부 다는 아닐 텐데 이거 확인된 것만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트위터 내용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우리가 일일이 다 읽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도대체 무슨 경향성을 가지고 트위터를 날렸냐. 그쵸? 그래서 일일이 읽어보지 않더라도 이 워드 크라우드 이걸 통해서 텍스트 마이닝을 우리가 해볼 아주 좋은 연습 사례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는 뉴스타파 사이트에서 했지만 우리가 이걸 그냥 쓸 수는 없으니까 정제를 좀 했습니다. 정제를 해서 우리 교과서 저자분이 이제 정제를 해서 어디다 올렸냐면은 요 깃섭에다가 올렸어요. 그래서 깃허브에다가 올려서 여기 bit.li에 doit r인데 여기 2죠. 거기 보면은 twitter.csv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렇죠? CSV 파일에 대해서는 얘기 설명했죠. 우리가 스페이스로 이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녀석이었죠. 기본적으로 텍스트 파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텍스트 파일이고요. 우리 중간고사 전에 공부했죠. read.csv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witter.csv가 있고 이게 header equal t라고 되어 있죠. 이게 헤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일 인코딩은 utf-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tf-8 이렇게 다시 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인코딩 되어 있다는 얘기죠. 한글이. 자, 그 다음에 트위터를 보면은 우리가 헤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헤더에 no, id, date, tw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no 넘버잖아요. 이건 번호, id를 계정 이름, 데이터를 작성일, tw를 우리가 이제 트위터의 내용 이렇게 우리가 리네임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안의 내용을 그래서 그걸 다시 트위터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에 있는 각종 우리 특수 문자들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플레이스 str이 이제 스트링이겠죠. 스트링 리플레이스 all입니다. 그래서 tw라는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녀석들을 특수 문자들을 다 제거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특수 문자 다 제거를 하고 그래서 트위터의 TW 부분을 우리가 헤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민주당의 뭐 ISD 관련 어쩌고저쩌고 2번 말로만 미제타도 사실은 미제 환장 뭐 이렇게 돼 있고 3번 한나라당이 보수를 벌인다고 하는데요. 쩍쩍 돼 있고 FTL을 위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ISD가 뭔지 모르죠? 이제 뭐 의미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떠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광노현 씨가 누군지 알아요? 옛날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미 FTA도 이게 벌써 구문이 됐는데 벌써 예. 그래서 이게 그 지금은 정치적 이슈가 아니죠. 그래서 옛날 이슈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 당시에 정부 여당 지금의 이제 국민의힘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새누리당 그쪽과 관련된 그 유리한 내용이고 당시의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깎아내리는 그런 트위터들을 날린 겁니다. 자, 이제 데이터가 준비가 됐죠? 예, 데이터가 준비가 돼서 특수문자까지도 다 날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트윗에서 이제 명사를 추출을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용한 단어들을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빈도표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NOUNS, knowns죠. 이게 명사라고 했죠. 익텍트 known, 트위터의 TW 안에 명사들을 다 추출해서 NOUNS, 명사라는 뜻입니다. NOUNS, nonce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워드 카운트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게 nonce에 onlist하고 테이블을 해서 문자열 벡터죠. 그래서 추출한 명사들을 문자열 벡터로 변환을 하고 onlist입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을 해서 몇 개 있는지 세서 그걸 빈도표를 만들어서 워드 카운터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워드 카운터를 해준 다음에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데이터 프레임, 에지 데이터 프레임하고 워드 카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에지 팩터스를 이제 펄스로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수 있죠? 변수명을 이제 워드 베리어블 1, 그 다음에 단어,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빈도수, 프리퀀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df 언더바 워드라는 데이터 프레임의 변수명이 워드, 프리퀀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한 번만 나온 녀석들은 우리 제거하자 이겁니다. 만약 그게 핵심 내용 아니잖아요. 너무 많아 단어가 나올 테니까 그냥 한 번만 쓴 녀석들 일단 제거하고, 그쵸? 필터링을 통해서 n차 단어 중에서 이게 워드가 2 이상 되는 녀석을 우리가 골라냅니다. 그리고 탑 20, 탑 20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내림차순이죠. 가장 많은 게 꼭대기서부터. 그래서 헤드 20 이렇게 해서 탑 20, 20개의 가장 많이 쓴 단어를 우리가 추출해냅니다. 탑 20을 썼어요. 그랬더니 북한이 제일 많이 썼고, 대한민국, 우리, 좌파, 국민, 이 들이는 필요가 없는데, 이게 좀 잘못 카운트 된 거죠. 세력, 친북, 김정일, 단체, 이런 식으로. 그쵸? 천안함이니, 연평도니 이런 거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했다고 그래서 반북한 정서고요. 이게 전교조니 이런 것들은 이제 진보단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보, 친북, 종북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거고, 북한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국정원들이 트위트를 날린 거라고 보일 수 있죠. 이것만 봐도 대충. 그쵸? 자, 그 다음에 단어 빈도수가 다 나왔고 20개만 나왔으니까 그 20개 가지고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ggplot2가 필요하죠. 그래서 ggplot2 인스톨하고 라이브러리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정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탑 20을 정렬하는데 뭐로 정렬하냐면 단어 수 있죠. 예, 그래서
단어 빈도수를 가지고 우리가 그 프리퀀시를 가지고 이제 빈도 순서대로 정렬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가 이제 탑 ggplot를 하는데요. 탑 20을 데이터를 하고 AEX는 X축이죠. X축은 워드가 되고 Y는 프리퀀시의 빈도수죠. 그 다음에 우리 Y 리미트를 우리가 2500 아까 데이터 봤죠. 그 다음에 컬럼 GOM의 컬럼은 막대 기둥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 플립 이거 우리가 90도 돌려놓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그 스케일 X 디스크리트는 뭐냐면 우리가 빈도 순서 있죠? 그 5도 순서에 맞춰서 하고 그 다음에 GOM 텍스트 그 빈도수도 우리가 꼭 표현해 줘 달아 이 말입니다. 몇 개짜리인지 나오죠. 그래서 그림 보면 이렇게 돌아가 있고요. 2216이니 뭐 242이니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쓰였는지 막대 그래프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것만 봐도 되지만 우리 워드 클라우드를 사용해도 좋죠. 더 눈에 잘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색상 목록 있죠. P의 8 팔레트의 약자라겠죠. 그 다음에 세시드 1, 2, 3, 4 이게 난수 고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워드 클라우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단어를 사용하고 빈도수를 사용하고 미니멈 프리퀀시는 10 그쵸? 최소 빈도수 10 이상만 우리가 하라는 얘기고 단어는 최대 200개까지 우리가 표현하라는 얘기고 랜덤 오더 이게 뭐냐면 고빈도 단어는 중앙에 나오게 크게 그쵸? 그 다음에 회전 단어 비율을 돌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단어 크기도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온 것을 많이 나온 빈도수가 높은 걸수록 글자 크기가 크는데 범위가 이제 6에서부터 0.2더라 이겁니다. 컬러는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팔레트 이거를 사용하고 그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앞에 뭐예요? 제일 큰 글씨가 이제 북한이죠. 그리고 보면 뭡니까? 친북 나왔죠. 좌파 나왔죠. 김정일 보이죠. 그쵸? 진보, 대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면 빨갱이며 연평도며 천안함이라는 글자도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당시 그 반북한 정서 그리고 지금의 여당 당시의 야당이었던 그 민주당을 우리 종북 세력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트위터들을 날렸다는 걸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색상 그 목록을 파란색 계통으로 바꿔서 다시 워드 클라우드를 해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색상이 고정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보기 깔끔한지 뭐 여러분들 기호 취향에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10장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11장 우리 지도의 시각화를 보겠습니다. 요런 그림 얼마 전에 신문방송 뉴스에서 많이 봤죠? 요런 그림. 예, 얼마 전에 우리 미국 대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당이 뭐 짙은 파란색, 짙은 빨간색 하면은 거기는 이제 공화당, 민주당이 어디가 이기고 연한 분홍색, 연한 파란색, 하늘색이죠. 이렇게 나온 경우는 어느 당이 유리하나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지도 시각화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걸 우리가 이렇게 그린 단어들 지도를 우리가 단계 구분도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미국의 아마 범죄 관련된 범죄 관련된 도로 지도일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짙으면은 이게 아마 범죄가 많은 그런 겁니다. 살인 범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숫자는 모르지만 색깔의 차이를 가지고 이 동네는 살인 범죄가 적구나. 이쪽에 지금 플로리다, 뭐 조지아, 뭐 이런 동네는 살인 범죄가 많이 나네. 뭐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여기는 이 동네는 이제 사람도 별로 안 살고 범죄도 별로 없고 뭐 이런 동네예요.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그려보는데 이게 R이 또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미국의 주별 강력 범죄율 단계 구분도 얘를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색깔 차이로 각 지역별 통계치를 색깔 차이로 이렇게 표현한 지도를요, 우리가 단계 구분도 우리가 초록 플래프 맵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 단계 구분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데이터가 강력 범죄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단계 구분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G지라프 익스트라입니다. G지라프 익스트라 얘를 우리가 이제 패키지 설치하고 라이브러리 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 내장되어져 있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US 어레스트스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게 아래 내장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우리가 따로 다운로드를 안 받아도 됩니다. 이게 좀 오래됐죠. 1973년에 미국 주별 강력범죄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STR, US 어레스트 하죠. 그러면 STR을 쭉 쳐주면은 이제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죠. 이게 다 나오진 않습니다만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 되고 50 오브젝트, 이게 주가 50개이고요. 그 다음에 4개의 변수가 나오는 겁니다. 살인, 머더, 어설트가 폭행, 그 다음에 여기에 어번 포플레이션, 그 다음에 레이프, 그쵸? 강간, 이렇게 됩니다. 이게 어반 POP는 이게 도시 인구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설명이 없는데요. 하여간 그래서 이게 숫자 그 다음에 이게 아마 비율이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하여간 넘버, 인트, 넘버 이렇게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그래서 이걸 헤드를 한번 해보겠어요. 메뉴를 보면은 이게 알파벳 순위죠. 그래서 알라바마, 알라스카, 아리조나, 아칸사스 뭐 이렇게 쭉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값이 나와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US 어레스트 데이터는요, 지역별 변수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행의 이름이 지역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요 행의 이름이. 그쵸? 그러니까 요 행의 이름 요 부분 앞에 알라바마 이렇게 해서 살인, 폭행, 인구, 그 다음에 강간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우리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그쵸? 예, 그래서 이거를
변수로 우리가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걸 뒤집어 엎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그래서 이게 팁을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팁을 이걸 인스톨을 하고 이거를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인스톨을 쓰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라이브러리 팁을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인스톨 패키지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해놓고 안 된다고 나더러 그러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걸 팁을 인스톨 패키지하고 라이브러리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뭐 하냐면은 로우 네임을 컬럼으로 바꿔라 이겁니다. 행의 이름을 컬럼으로 바꿔라. 그래서 그 데이터는 US 어레스트가 되고 베리어블은 우리 스테이트 주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rime at 달러 스테이트가 되고 그거를 우리가 다 소문자 값으로 그쵸? 왜냐하면 지도에 소문자 값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주의 이름을 전부 다 툴로 로어 그래서 소문자로 다 바꿉니다. 그러면 str 크라임을 해주면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라는 것이 생겨나서 이렇게 알라바마, 알라스카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제 데이터 정리는 다 됐습니다. 그쵸? 주별에 이제 그 스테이트라는 변수가 생겼고 거기에 알라바마, 알라스카 뭐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변수명이 들어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저 말을 아까 잘못했네요. 이게 팁을 패키지는요, dplyr을 설치해야 된답니다. 내가 아까 참 말을 잘못했네요. 깜빡하고. 예, 그 팁을 패키지는 dplyr을 설치하면은, 요게 라이브러리 등록이 된답니다. dplyr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우리가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지도를 그리면요, 우리가 지도에 이게 위도, 경도 있죠? 북위 몇 도, 뭐 동경, 서경 몇 도 이런 식으로 된 그 지도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아래 이게 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MAPS 패키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인스톨 패키지 그쵸? 인스톨 패키지 맵스하고 라이브러리 맵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쵸? 그러니까 인스톨 패키지 그 다음에 맵스하고 라이브러리 맵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미 그 스테이트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ggplot 패키지에 맵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우리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라이브러리 ggplot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맵앱에 맵 언더바 맵 요게 그 ggplot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트 있고요. 그 다음에 str 스테이트 맵 요거 있죠.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이게 롱기튜드, LAT, 레트가 레티튜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도, 위도, 이걸 우리가,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한번 이제 그려봐야 되겠죠. 그래서 GG 초록 플래프 요게 아까 그랬죠. 초록 플래프가 단계죠죠. 앞에 GG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크라임이고 그쵸. 데이터는 크라임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크라임 중에서
그 머더 있죠, 머더 살인 있죠, 살인을 그 축으로 데이터를 사람 삼아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맵 아이디는 우리 이제 주 이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맵 스테이트 언더바는 지도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단계 구분도를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인터랙티브 이퀄 T에서 이걸 참으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마우스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쵸? 마우스를. 그래서 이걸 나중에 우리 12장에서 더 자세히 공부할 내용인데, 인터액티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쵸? 예,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그쵸? 인터액티브 데이터는 우리 12장에서 우리가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한민국 시도별 인구 결핵 환자 수 단계 구분도 만들기입니다. 시도별 시도별의 인구하고 시도별에 있는 결핵 환자 수, 이거를 우리가 구분도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 데이터는요, 이게 우리 책 저자가 아마 고생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맵스 2014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한국 그 지역 통계의 지도 데이터입니다. 지도 데이터. 그렇죠? 그리고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스트링 i라고 하는 패키지를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i 인스톨 패키지하고 여기 빠졌네요. 라이브러리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dev tools 이거 설치하고, 그 다음에 dev 인스톨 GitHub, 그 다음에 카디오문 코맵 2014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그러면은 이 패키지 개발자가 GitHub에 공유한 데이터를 우리가 설치하고 로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라이브러리 DT 라이브러리 코맵 20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요. 패키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코맵스 있잖아요. 코맵스는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 인구 센서스 관련된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게 POP1입니다. 그렇죠? 이게 시도별입니다. 그래서 COR POP2는 이게 시군구별 되겠고, KOR POPS는 이게 읍면동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별만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KOR POP1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tr로 변수를 우리가 해봅니다. 그래서 str KOR POPS인데요.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change code 라는 거를 해서 CP 949로 변환한 다음에 그걸 str에다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한글이 깨지지 않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면 R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위해서 그 영어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패키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추가가 한글이 이게 언어라는 것이 추가가 되니까 그냥 하면은 영어로 인식하고 쓰면은 이게 깨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아래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한글을 쓰게 만든다 그러면 그게 UTF-8일 텐데 그거를 코딩이 다르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CP
949로 바꿔야 이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다음에 위에서 봤지만 이제 변수명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PUP를 총인구, 그쵸? 그 다음에 name을 행정구역별 이름 뭐 이런 식으로, 그쵸? 총인구고 단위는 명이 되고 행정구역별인데 이게 읍면동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제 KOR POP1으로 다시 바꾸고요. 그 다음에 str change 코드 commap1 해서 이것도 역시 CP409로 또 우리가 바꿔놔야 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게 KOR map1은 우리 이제 2014년 한국 행정지도고 시도별입니다. 시도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str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longitude, latitude 아까 설명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longitude, latitude 이렇게 설명했고 5도 순서가 있고 뭐 그 구멍이 빠지는 거인 색깔 치우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대한민국 아니 서울특별시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지역 코드 11 뭐 이런 식으로 쭉 다 붙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단계 구분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KOR POP1의 데이터, 이게 시도별 인구 변수죠. 그 다음에 KOR map1, 이게 시도별 위도 경도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단계 구분도를 우리가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앞에 봤지만 지역의 기준이 되는 코드가 이게 숫자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은 코드가 표현이 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맵 아이디는 코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드 대신에 지역명이 표현이 되도록 우리가 툴팁에 지역명 변수 네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코드를 실행하면은 이제 비호창의 단계 구분도인데 코맵이란 지도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랙티브 하죠.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은 해당 지역의 인구가 표현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KOR POP1의 달러 네임 이런 식으로 하고 UTF CP 이게 인코딩 하는 건지 확인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GG 초로 플랫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설명한 KOR POP1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POP 총인구죠. 그 다음에 지역 변수 기준 이름 표시하고 지도 데이터는 KOR map1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터액티브를 하고 그렇죠. 색깔이 진한 거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인구가 많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제일 진한 데가 어디예요? 경기도죠. 경기도고 그 다음에 서울 되고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사실 선진국 하는데 이게 창피한 것 중에 하나가 결핵 환자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참 비위생적으로 살아서 그런 것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과도 관계가 있다고 믿어요. 이 한국 사람들 식생활 때문에 심한 게 우리 간염이거든요. 간염. 우리 국 공유하죠. 그쵸? 예, 그래서 신문 방송에서 많이 떨어졌던 헬리코박터균이라든가 우리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결핵 환자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 관계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핵 간염이라든가 뭐 헬리코박터 우리 이제 약 먹고 치료가 되잖아요. 결핵은 이게
뿌리가 안 뽑혀요. 이게 약을 먹다가 말아서 그렇습니다. 약을 먹다가 말면은, 항생제를 먹다가 말면은 그 혈액균이 항생제에 이게 내성이 생겨요. 그래서 잘 안 죽습니다. 항생제. 그 다음에 또 항생제 먹어도. 그래서 처음 먹기 시작할 때 뿌리를 뽑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이게 참 계략수가 굉장히, 계략 인구가 많은 게 참 한국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뭐냐면 이게 코맵 201 데이터에 지역별 결핵 환자 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그 단위가 뭐냐면 TBC라는 단위예요. 그 데이터예요. 그래서 TBC 데이터가 있고요. 그래서 TBC 안에 NewPTS 있죠. NewPTS 이게 그 결핵 환자 수 변수입니다. 그렇죠? 이게 TB라고 여러분들 튜버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결핵이 영어로. 그래서 이게 TB를 씁니다. 영어로. 그리고 결핵 환자 수 NewPTS 대문자 소문자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코드 네임 코맵1 지도가 이제 코맵1이죠. 그 다음에 인터랙티비티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인터랙티브 대한민국 시도별 결핵 환자 수에 관한 단계 구분도를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학생들이 이게 한국 관련돼서 이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잘 안 만들어진다고 하는 학생들이 여러분들 선배들 중에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 교과서 잘 읽어보고 이게 좀 전에 우리가 안 써봤던 패키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패키지 다 인스톨하고 라이브러리 등록 다 하고 예? 그러면은 이게 안 나올 리가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자꾸 뭡니까? 우리 지금 나랑 같이 이게 하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보여줄 수가 없죠.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이상 화면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예, 시키는 대로 잘 하면요. 당연히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있으면 뭐가 어떻게 됐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줄 수 있을 텐데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러기가 좀 곤란해요. 그러니까 되는 걸 내놓지 교과서에 안 되는 거 내놓겠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리포트는요. 이게 대한민국 시도별 결핵 환자 수 단계 구분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R 명령어하고 플롯하면 같이 캡처해서 이 결과를 우리가 이 클래스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12장 인터랙티브, 13장 통계 분석 기법을 이용한 가설 검정 이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검정 한다고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하는 내용이니까요. 자, 앞에도 얘기했지만 기말까지 우리 모두 다 비대면 강의를 할 거고요. 기말고사도 비대면 볼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습 꼭 해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 조심해야 되겠죠. 예, 다음 주에 또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